자, 안녕하십니까, 제자님들. 중학교 1학년 이제 회전체를 이제 오락의 단계처럼 이제 4일차입니다. 이 4일차에서는 그 전에 이제 항상 우리 제자님들이 믿지만 이제 1일차, 2일차, 3일차의 내용이 잘 요약 정리되어 있을 거라고 믿겠고요. 물론 제가 검사도 할 거지만 잘 돼 있을 거라고 이제 믿겠고요. 항상 이제 어떤 단계별을 진행할 때 수업 전에 그 요약 정리한 걸 보면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생각하는 힘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식으로 그것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이 온라인을 찍을 때 뭐 두서없이 얘기할 때가 있는데도 좀 이쁘게 봐주세요. 자, 어쨌든 여러분 정리를 잘 하실 거죠? 1일차 뭐 배우셨어요? 회전체 정의 배우셨죠? 2일차는 회전체 종류 배우셨죠? 나중에는 3일차는 그렇죠. 어떤 평면 도형을 1회전 시켰을 때 어떤 겨냥도가 나오는지 그림을 연습했죠. 나중에는 이런 순서가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정말 자신의 지식이 되면 이 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배우는지 가르쳐주는 과정이지 나중에는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배우는 과정이니까 무엇을 배웠는지 순서가 틀려도 상관없어요. 이 순서는 틀려도 상관없는데 무엇을 배웠는지 자꾸 떠올려주세요. 이제 4일차에서는 원래는 이제 아마 제가 오프라인 수업이었으면 아마 4일차에 아마 지금 강의가 회전체의 성질을 아마 가르칠 거예요. 회전체의 이제 성질. 그런데 회전체의 성질을 우리 이제 이건 뭐 온라인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천천히 이제 뭐 오르면 돌려서 보실 수 있는 이제 스토리니까 4일차에서는 회전체의 성질을 바로 나가지 않을게요. 바로 나가는 게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천천히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천히 하는 게 회전체나 뭐 가면체, 뭐 통계 같은 건 좀 천천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 4일차에서는 이제 회전체의 성질을 가르치지 않고 회전체를 자르는 대표적인 이제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가르칠게요. 두 가지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을 선생님이 이제 좀 줄여서 가르치거든요. 회전체를 자를 거란 얘기예요. 어떻게 자를 건데, 물론 자르는 방법이 너무나 많지만, 그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 두 가지 표현에 대해서는 익숙해지자 이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항상 이제 회회 이제 수 회회포 이렇게 이제 적고 시작하는데 어떻게 이제 수업이 끝나면 외우기 쉬워요. 앞에 있는 회는 회전체예요. 앞에 있는 회는 회전체예요. 앞에 있는 회는 뭐라고요? 회전체. 앞에 있는 회는 뭐라고요? 회전체. 뒤에 있는 회는 회전축이에요. 뒤에 있는 회는 뭐라고요? 회전축이에요. 그럼 이거 수하고 포인데 거꾸로 적어서 수업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수업할 때는 여러분 야구할 때 포수를 떠올려라 해서 회회포, 회회수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렇게 수업할 때는 수포자가 되지 말자 해서 수포자가 되지 말라죠. 이렇게 수업하는데 어떻게 수업해도 상관없어요. 회회수, 회회포. 어떻게 여러분들 편하실 때라 하세요. 이렇게 수업할 때는 이제 수포자 느낌, 이렇게 해서 포수 이런 느낌으로 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회회수, 회회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이 개념을 이해시킬 건데요. 항상 용어를 좀 줄이려고 하죠. 그래야 이제 수업할 때 편하고 우리 머릿속에 저장도 빨리 되면 복습도 되니까요. 단어를 압축해서 저장하면서 그 압축한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생각하면 점점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뭐 쉬워요. 회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회전체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도 회전체를 이렇게 똑같이 적어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회전축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고 여기도 회전축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그 뒤에 있는 이제 조사만 달라요. 이 조사만 조금 달라요. 조사는 이제 좀 이따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말을 꾸며주는 이제 조사만 달라요. 말을 이어주는 조사만 다르고
여기는 이제 회전축을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잡을 때, 수직인 평면으로 잡을 때 이런 느낌이에요.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 이런 느낌이에요. 자를 때 이런 느낌. 그러면 이제 조사가 회전체를 회전축에가 어울리겠죠.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잡을 때, 여기도 수직인간 이런 거잖아요. 뭐 회전축이 만약 이렇게 돼 있으면, 회전축이 만약 야이라고 하면, 이렇게 또는 야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잘라가겠다, 이렇게 슉 잘라가겠다는 얘기. 그리고 1학년 이제 2학기 4강 이제 위치관계 있는데 모르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재생문학 가면 찾을 수 있죠. 이렇게 자르겠다 이거. 이런 식으로 이제 수직인 평면을 싹 자르겠다. 수직인 평면을 싹 이렇게 수직인 평면을 싹 자르겠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제가 회외수라고 얘기하면 그냥 나와요. 네,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을 자를 때에서 이런 느낌을 이제 알아달라는 얘기. 아, 이렇게 있어. 선생님이 이제 회전축이면 선생님을 자르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있으면 슝 이렇게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럼 야기는 뭐냐면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 포함하는 글자가 오늘 잘 안 적어지네요. 아, 여러분들 예쁘게 적어주세요. 이게 어릴 때 이게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보세요. 잘 못 적잖아요. 나중에 수학 선생님이 끝나고 좀 한가해지면 지금부터 바꾸긴 해야 되는데 저한테 조금씩 바꿔보도록 노력을 약속하면 지켜야 되니까 일단 수학에 집중하겠습니다.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뜻이죠. 어떤 이제 직선이 이렇게 평면에 포함된다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평면도 확장이고 직선이 계속 가는 거니까 평면은 항상 제가 이렇게 그렸어도 이런 식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을 이제 갖고 계시면 되냐면 만약에 제가 이제 이렇게 똑같이 이제 그렸어도 이렇게 근데 이제 요 직선 표시는 안 해줘도 돼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항상 수업할 때 여러분 정의를 까먹을까봐 회전체의 정의가 한 직선을 축으로 하여서 한 직선을 이런 느낌을 주고 싶어서 항상 표시를 하는 습관이 있어요. 이제 자를 때요, 이제 포함하는 평면이니까 이렇게 자르겠다, 이런 식으로 자르겠다, 이런 식으로 자르겠다, 이런 식의 느낌, 이런 식의 느낌. 이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도형을 통해서 이제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5일차 회전체의 성질로 가기 전에 회외수가 뭔지를 딱 알아야 돼요. 회외수 이런 식으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회외포는 뭐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런 느낌. 이렇게 느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축의 이제 위치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이런 느낌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아직 안 될 수 있어서 대표적인 도형 두 개만 일단 그려볼게요. 일단 원기둥 하나 그려볼까요? 원기둥 이렇게 그릴게요. 원기둥. 원뿔도 하나 해줄까요? 원뿔 이렇게 할까요? 원뿔. 그러면 제가 이제 원기둥하고 원뿔을 그렸을 때, 저 회외수라고 했을 때, 자 해보세요. 회전체를 오케이. 회전축에 오케이. 수직인 평면을 자를 때 여러분들로 해보라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 해주세요. 하고 삐뚤어졌네. 이해 부탁드려요. 수직인 평면을 자를 거니까 이거를 그냥 너무 잘하려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 더 못해요. 그냥 이제 대충 하신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자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 자를 건데 뭐 여기 이제 어떤 도형이 그려진다 뭐 이런 것까지 도형이 그려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원이 생기겠죠. 이런 부분은 나중에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르겠다. 근데 왜 자르는 모양, 자른 모양을 주기 싫어서 이렇게 자른 모양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는 건 뭐 적절하다고 봐요. 이렇게 자르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해보셔야 돼요. 안 해보시면 자신의 지식으로 안 됩니다.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다고 하면 그냥 이것도 편하게 하시면 돼요. 대충 여기 이제 잡아주고 색깔이 똑같은 거네. 잡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느낌 여기도 이제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이 원을 잘 안 그려서 여러분들 잘 그려주십시오. 이렇게 자른다. 이게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는구나. 이거와 이거를 본인이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연습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르는구나. 그러면 원래는 여기를 좀 점선으로 그려야 되는 게 맞아요. 이렇게 점선으로 그려야 되는 한쪽은 이 둘 중에 한쪽은 이렇게 점선으로 그려야 돼요. 그거 지금 신경 쓰지 않으시면 좀 뭐라고 안 한다 이거예요. 지금 그거를 일단 처음부터 다 신경 쓰면 여러분들이 물론 해주면 좋죠. 하지만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회외수와 회외포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길 바라는 거예요. 점선 실선의 어떤 그 개념이 아니라 그 개념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그럼 야이 역시도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야이도 그냥 자르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자르겠죠. 이렇게 해서 자르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이렇게 하는 것은 에이 뭐다 이거예요. 얘기해줘. 회외수다 이거예요. 왜냐면 축이 아니니까. 죄송해요. 뭐라고 안 하실 거니까 다시 안 해도 되는데 우리 전화님들한테 뭐라고 안 할 거니까 그런 느낌을 알아달라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야이가 여기 평면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중심 하나 잡아놓고 여기 뭐 대충 이렇게 대칭 해가지고 찍어놓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것도 점선으로 그리시면 좋죠. 이렇게 자르겠다 얘기예요. 자르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외수와 회외포가 뭔지를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축을 이렇게 해주니까 선생님이 축을 이렇게 편하게 해주죠.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그러니까 이 축을 했을 때 회외수가 뭐냐면 이렇게, 회외포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회외포가 내려온다는 개념을 자꾸 빨리 못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연상적으로 폭포 생각하세요. 폭포 물이 내려오잖아요. 물이 내려오잖아요. 폭포 물이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강의 누나 고생 많으셨습니다.